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에 좋은 경영의 비타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입니다. 팟캐스트가 심심한 것 같아서 흥겨운 음악을 시그널 음악으로 세워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민간 여객기가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을 강타한 전대미문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상당히 아찔한 순간이었죠. 당장이라도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 같다. 이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9.11 테러가 갑작스럽게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찍부터 오랫동안 예견되었던 사건입니다. 1987년에 브라이언 젠킨스는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본토를 공중 자살 방식으로 공격할 거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94년에 마빈 세트로는 최고의 표적이 바로 세계무역센터라고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9.11 테러가 일어나기 불과 7개월 전인 2001년 2월에 부시 대통령에게 뉴욕 도심에 테러 공습이 있을 거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고서는 시나리오 플래닝의 전문가인 피터 슈워츠가 썼는데요. 그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부시가 보고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시는 보고서가 두껍고 어렵다면서 딕 체니 부통령에게 대신 읽으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도 이 보고서를 가볍게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차례의 예견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끔찍한 참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피터 슈워츠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은 어떻게 9.11 테러를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본토를 공중에서 공격한다. 이것을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피해를 몰고 오는 사건을 와일드 카드라고 부릅니다. 미래학자들은 이 와일드 카드를 설정해 놓고 현재로 시간을 거슬러 오면서 그것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은 어떠할지 유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와일드 카드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트리 형식으로 그려낸 거죠. 그렇다면 공중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테러리스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중에서 전투기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요. 민간 여객기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전투기로 공격해 온다면 그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전투기를 구입하거나 탈취해야겠죠. 반면 여객기로 공격을 시도한다면 여객기에 폭탄을 적재한 뒤에 목표물에 토하는 방법 또는 표적에 직접 충돌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객기 공격법을 쓰려면 여객기 납치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납치한 여객기를 어떻게 목표물까지 이동시키냐는 겁니다. 여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조종사를 위협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종 실력을 갖춘 테러리스트가 직접 표적으로 여객기를 몰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조종 실력을 갖추는 방법에는 미국 내에서 민간 조종 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신들의 본거지에서 훈련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현재로 끌어당기면서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추적할 수 있지만요.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테러리스트의 선택지는 다음과 같은 트리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이제 이 트리를 보면서 각 선택지들이
얼마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근거를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우선 테러리스트들이 전투기를 공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전투기의 매매는 상당히 공개적입니다. 설령 암암리의 거래가 이루어져도 첩보위성들이 지구 전체를 감시하기 때문에 덩치 큰 전투기는 즉시 발각되어 버립니다. 전투기의 탈취도 감시망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트리에서 왼쪽에 큰 가지인 전투기를 공격한다. 이 부분은 삭제됩니다. 이제 여객기로 공격하는 선택지를 보시죠. 여기서 폭탄을 비행기에 적재하는 방법은 발생할 확률이 아주 희박합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면 10중 8구 걸리기 마련이고요. 경납고에 침입해서 비행기에 폭탄을 옮겨 싣는 일도 성공 확률이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여객기 자체를 표적에 충돌시키는 방법을 당연히 취할 겁니다. 테러리스트들이 그동안 저지른 테러에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테러리스트들이 어떻게 해야 비행기를 목표물에 정확히 충돌시킬 수 있을까요? 조종사를 위협하는 것이 쉬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직접 조종해서 충돌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조종사가 어차피 죽을 목숨이나 체념하고서 충돌하기 직전에 조종관을 틀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테러의 모든 과정을 완벽히 성공하려면 스스로 조종 실력을 갖추는 것이 제일입니다.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비행기 조종법을 배우는 것과 미국 내의 민간 기관을 통해 비행기 조종법을 배우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용이할까요? 아마도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등잔 밑이 더 어둡듯이 미국에서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트리에서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만 남기면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래학자들은 9.11 테러 같은 시나리오를 세운 겁니다. 이러한 방식을 퓨처 백워드 방식의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아주 위급한 상황을 와일드카드로 설정해 놓고 미래에서 현재로 거슬러 오면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만 골라내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거죠. 앞서 본 9.11 테러 예에서는 시나리오가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각 단계에서 채택되는 선택지가 2개 이상이면 시나리오의 개수는 그만큼 늘어나겠죠. 9.11 테러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현재 민간 조종학교에서 어떤 인종의 사람들이 등록하는지 주시해야 되고요. 출입국 관리소에 기록된 입국자 중에서 요주의 국적과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전략이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여객기가 납치됐을 때의 전략을 동시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겹겹이 튼튼한 전략망을 쳐놓아서 와일드카드가 일어날 확률을 극소화하고 설령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대응 전략이 실패해서 여객기가 납치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테러리스트들이 자유롭게 조종석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종석에 방어벽을 설치하면 적어도 비행기가 건물에 충돌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조종석에 방어벽을 설치하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번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9.11 테러 같은 사건이 설마 일어나겠냐?
이러면서 무시해버린 겁니다. 개인이나 조직에게 닥칠 위기 상황을 몇 가지 설정하고 이렇게 퓨처 백워드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수립한다면 위기가 닥치지 않게 예방할 수 있고요. 설령 그런 위기가 발생했다 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조직에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기 바랍니다. 소포클레스는 신은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손을 내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팟캐스트에서 쓰인 슬라이드는 infutu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메일이나 트위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퓨처 백워드의 방법을 써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기를 남보다 앞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